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는 취임 1주년을 맞은 자치단체장들을 초대해 그동안의 소회와 주요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청하신 분입니다. 김영길 중구청장님 모시고 구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중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울산 FM CBS 100.3 시사 패톨릭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CBS FM 방송국의 세 번째 이 자리에 이 장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고 21만 중구민을 위해 비즈니스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청장 김영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구정을 운영하셨는데 어떻던가요? 그리고 또 취임과 동시에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청하셨잖아요. 스스로 수출을 좀 매긴다면 그렇지만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실까요? 네, 점수를 매긴다는 이 자체는 좀 제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지난 1년 비즈니스 구청장을 자청하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중구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주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민선 8기는 누구나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구정 목표로 세우고 네. 획기적인 정주 여건 변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임 직후에 서울 사무소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국회, 울산시 등을 쉴 새 없이 뛰며 예산 확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또 국가 공모 사업의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중구의 정주 여건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비즈니스를 펼친 1년이었습니다. 취임 후 누구보다 바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보낸 1년이었기에 오늘 이 장소에서 다시 21만 국민에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평가는 국민에게 돌리는 그렇죠. 걸로. 평가는 21만 중구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중구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테크노파크 일대 도심 융합 특구 선정과 또 혁신도시 성안동 일대 거점형 스마트시티 선정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완성되면 중구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합니다. 네, 중구가 도심 융합 특구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선정된 것은 이 두 가지가 중구의 대단한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와주고 끝까지 챙겨주신 우리 박승민 국회의원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김두겸 울산시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가장 큰 성과는 중구 테크노파크 일원의 국책 사업입니다. 도심융합 특구 지정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도심융합 특구는 수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기 투자가 수천억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역량이나 또 지방 정부의 역할, 또 중앙 정부, 또 국회 차원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조 단위까지의 예산 투입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도심융합 특구를 통해서 기업과 인재가 모이게 되고 또 주거와 교통과 문화 이런 여러 가지 이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 사실 시민과 기업이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현재 기존 도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교통 문제라든지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도시 속에
인공지능 네. 그리고 스마트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하는 또 우리 지역의 그렇군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네. 그런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그럼 복지 안전 사각지대가 그렇죠. 해소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뭐 복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현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지가 우리 중구 혁신도시 그리고 성안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간 네. 올해부터 3년간 국시비가 400억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혁신도시 성안동 주민들에게는 기쁨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심융합 특구 사업은 우리 중구에 새로운 신도시가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업과 인재가 몰리게 되고 네.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하고 이렇게 어울려져서 새로운 중구의 미래도시 외형을 갖출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도심융합 특구와 스마트 시티 조성을 통해서 민선 8기는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해서 떠났던 중구에서 다시 찾아오는 중구로 만들 수 있는 중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중구의 신세계 복합 쇼핑몰과 청남 의료 복합타운 또 울산 상공회의소 이전 등 새로운 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맞춰서 최근 중구 신청사 건립 얘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중구청장님께서 네.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사실 뭐 우리 지방 정부들이 신청사 짓는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늘 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청사 지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1998년도에 아마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행정 조직은 또 세분화되고 그에 따른 직원들의 수도 참 늘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우리 청사가 참 좁아서 우리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고통은 좀 심했다. 그래서 밀도가 높은 것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과밀한 청사 업무 공간을 조금 쾌적한 환경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활용한 공간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고 청사를 새롭게 옮기는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현재 청사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또 의회를 새롭게 지은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곳을 옮긴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봤고 그래서 현 부지에 청사를 정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요즘 사실 그 불편함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현 위치에서 최적의 청사 정축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 청사 인근에 보면 우리 공원이 있습니다. 단장공원이죠. 단장공원. 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는 사실 좀 많이 미안하죠. 주차장이 부족해서. 맞아요. 그래서 주차장 불편한 이 문제도 이번 청사를 정축하면서 현재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희망 공영 주차장을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현 청사하고 연결해가지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지게 좀 이렇게 일체화를 시켜서 편리를 추구하고 주차 공간도 한 300~400대 정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청사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불편함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청사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불편함도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사 정축과 주차장 타워는 필수였다. 다만 이제 예산이 많이 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네. 한번 속도감 있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울산 중구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마두이 축제잖아요. 네.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태화강 마두이 축제로요. 지난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는데요.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와 또 내년에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축제공화국입니다.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은 각양각색의 지방의 특성을 살려서 축제들이 참 많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축제는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행복해야 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음 축제를 기다리는 네.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고 과연 지역 축제가 지역민들에게 얼마만큼 즐거움과 행복을 주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 중구 축제를 뭐 예를 든다면 예. 마두이 축제 뭔가 큰 줄 당기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원도심에 차량 통제를 하고 네. 길을 막고 큰 줄 당기게 한다 해서 그 줄 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참여한 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거의 동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축제가 아니라 행사였다. 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행사와 축제는 구분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이런 축제의 방향성을 네. 새로운 축제 방향성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행복해야 자발적으로 되고 참여, 기다려줘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네. 행복해야 되고 또 그 축제를 기다리게 되는 네.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민선 8기는 적은 예산이었지만 주민들에게 많은 자긍심과 행복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두이 축제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본다면 네. 기존 원도심에 차를 막아놓고 차를 통제하고 줄을 당겨본들 그 네. 큰 줄 당겨지지도 않아요. 무거워서.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행사였고 어떤 의식 행사였다. 네.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는 한번 원도심을 벗어나서 네. 태화강으로 확장시켜서 이제 태화강 마두이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조금 제사 지내고 예. 뭐 조금 뭐 그런 형식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앴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화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마두이 축제, 이제 태화강 마두이 축제죠. 그래서 올해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라는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을 한번 큰 무대로 만들어봤고 또 원도심하고 만날이 궁합이 참 잘 맞았습니다. 네. 태화강과 원도심이 만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대박이 났던 축제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이 기뻐했고 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저도 놀라웠습니다. 네. 그 현장 이거는 속에서 자발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 현장 속에서 맞아. 이 축제는 젊은 친구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 원도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케이트 이론에 2030 친구들이 네.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볐던 그 청년들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 질문 던져본다면 네. 이번 태화강 마두이 축제를 통해서 다시 젊은 친구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축제를 통해서 태화강의 수상 레저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한강에는 배가 떠다니잖아요. 네. 태화강에 배 떠다니는 게 못 봤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수상 레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발견했고 네. 또 우리의 시도가 참 이제 태화강을 다시 한번 더 수상 레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유로로 적은 비용이지만 네. 한번 배를 띄워봤습니다. 네.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 배를 통해서 작은 배였지만 그 밤에 참 그 불빛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낮에 바라보는 풍경도 아름답지만 밤에 바라보는 LED 등의 그 유람선을 보면서 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봤고 목격했고 우리 태화강에도 이제 배를 띄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거, 다른 강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 수상레저가 이제 태화강 마두이 축제를 계기로 태화강에도 요트를 띄우고 다양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축제. 그런 축제였네요. 네, 네. 뭐 자랑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태화강 마두이 축제를 앞두고 지난 5월에 중구 중앙전통시장 내 청년 야시장을 개장하셨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야시장을 찾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야시장, 예. 네, 그 야시장, 청년 야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예. 이번 축제를 통해서 청년 야시장을 연계할 수 있었던 그 내용도 좋았지만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청년 야시장 그리고 원도심성에 펼쳐지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 또 태화강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축제의 내용들이 치맥 페스티벌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어울려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왔죠? 우리가 이제 추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으로 이제 확인되는 것은 한 20만 명 정도 우와. 축제 기간 동안 방문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원도심 모처럼 사람들 넘쳐났고 네. 또 치맥 페스티벌 하는 또 요트를 타는 태화강 둔치 그 이른에도 사람들로 엄청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거리 프레이드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원도심 길이 좁잖아요. 그렇죠. 길이 좁다는 건 뭡니까? 현장감이 있죠. 거리 프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빛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아주 있으니까? 근거리죠. 예. 같이 즐길 수 있었던 이 거리 프레이드. 이게 또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네요. 공업 축제보다도 더 거리 프레이드는 더 역동적이었고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 거리 프레이드를 좀 더 보강해서 지켜보는 사람, 거리 프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 다 행복한 한번 멋진 거리 프레이드 축제도 한번 준비하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축제는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또 다음을 기다려야 되지만은 지역 상권 네. 상인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 마두이 축제는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네. 도리어 차량을 통제하고 차를 못 오게 하니까 상인들이 싫어했습니다. 우리들만의 축제였고 네. 우리들만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화강 마두이 축제는 상인들이 행복했습니다. 네. 골목골목마다 사람들이 채워지고 식당마다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네. 그래서 상인들이 행복하니 이 축제는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행복함을 줬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모이고 지역 상권이 살고 그래서 내년이 더 기다려지는 기대되는 축제 민선 8기는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하나 저도 놓치지 기대가 말아야 됩니다. 될 것은 대한민국에서 축제 참 많죠. 그렇죠. 여름에 문을 여는 여름에 최초 여름에 처음 축제 시작하는 태화강 마두이 축제 이제 오.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여름을 듭니다. 알리는 축제가 되는 네네. 거네요. 지금 중구 구정 1년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중구청장님께서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강조하셨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그린벨트가 만들어진 것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때 인구가 굉장히 팽창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인구가 소멸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특히 지방 소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 확산을 되지 않을 상황이고 인구가 줄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린벨트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장님의 공약이고 저의 중요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이제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린벨트 해제될까 이런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은데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 전 울산을 찾은 환경부 차관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만찬까지 이어지면서 네. 여러 가지 약속을 들어보면 절대 이것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다. 시대적으로 확실히 그린벨트 해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울산시 특히 울산 중구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린벨트가 변해야 울산이 변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 속에 획기적인 정지 요건을 담는 중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네.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우리 중구는 어쩌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노래를 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네. 그린벨트 해제 속에 많은 종합 선물 세트를 담아서 중구민이 함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해 봐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고 계시네요. 네. 결국 뭐 정주 환경 개선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죠. 그린벨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중구청장님께서 도심 유일의 공공 골프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재원 마련이 쉽지 않잖아요. 네. 이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가 골프장을 그린벨트 해제 후에 짓겠다. 뭐 이 문제는 사실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큰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첫째 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공공 골프장 18호를 짓게 된다면은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상권이 활성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재원이 마련됩니다. 지방세가 그치게 되고 또 골프장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인해서 우리 세수는 안정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의존 재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중구 형편에서 본다면 이 골프장은 꼭 지어야 되고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프장을 지으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용역회사 보고에 따르자면은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은 첫째 시장님하고의 어떤 대화 또 시장님의 결단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얼마만큼 우리 중구의 시 재원을 도와줄 것이냐. 또 이런 사항을 판단하고 자체 재원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참여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지 네. 또 민간 자본을 얼마만큼 유치해서 우리하고 지분을 갖고 이 개발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민간 자본 유치도 또 해야 되고 네. 결국은 일정 부분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하게 되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공공형 골프장이 잘 운영된다면 상당히 우리 중구에는 엄청난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네. 민간 사업자 참여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또 모색하고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부족한 재정 문제 해결은 민간 참여로 풀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공골프장을 조성해서 우리 중구의 수건이었던 그 모든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큰 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군요. 공공형 골프장을 통해서 정주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네. 우리 지방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중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태화강 국가정원과 이파산, 원도심, 병영성을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한다고요. 네. 근데 다른 도시에는 없는 것들이 우리 중간에 많죠. 뭐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뭐 길이 좁고 골목이 많고 건물이 오래됐고 네. 이거조차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편함이 도리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다. 또 우리가 오래된 전통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전통을 잘 살리면 관광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울산 중구는 또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이파산. 저는 어쩌면 태화강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울산 전체의 보물이라면은 울산 중구의 보물은 이파산입니다. 그래요. 그 이파산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경쟁력들을 잘 개발해서 태화강 국가정원 그리고 이파산, 원도심 그리고 병영성 이런 것들을 잘 이어가면은 관광 벨트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휴식과 역사의 체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숙박 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머물다 가는 거예요. 네. 잠시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울산 중구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관광 벨트를 잘 만들면 분명히 체류형 관광 도시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3년 임기가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습 8기는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떠나갔던 중구에서 다시 돌아온 중구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에는 인구가 줄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중구가 7군데가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구가 7군데 있습니다. 다른 중구는 네. 희망이 안 보이지만 7개 대한민국 중구 중에 유일하게 울산 중구는 희망이 있다. 그 이유는 네. 그린벨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다른 중구는 그린벨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린벨트를 우리에게는 굉장히 제약의 네. 걸림돌이었고 우리에게는 아픔이었지만 네. 이젠 이 그린벨트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희망의 대한민국 유일한 중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중구를 얘기한다면 부산 중구는 정말 인구가 격감하는 것을 대한민국 중구 중에서 가장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거든요. 5만 명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이제는 4만 명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네. 근데 울산 중구도 결국은 25만 명 2015년도에 정점을 찍고 현재 20만 7천 명입니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재개발되면 뭐 인구 돌아온다 이래 얘기하지만 정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렇죠. 재개발은 분양이 네. 되지 않습니다. 재개발은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 면적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그린벨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내 최초의 도심 속에 공공골프장을 만들고 또 공공골프장을 통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또 지역 상권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성되고 있는 장년 산단하고는 별개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제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시에서 장년 산단은 국책 사업으로 LH에서 주도해서 하지만 이제 그와 별개로 30만 평 규모의 새로운 산단을 만들어서 중구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민선 8기는 획기적인 정주 환경 변화로 중구 빛나는 미래를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길 중구청장님 보내드리면서 신청곡 띄워드립니다. 이전에 인터뷰에서 김종찬 씨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오늘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김종찬 노래를 좋아합니다. 근데 김종찬 가수가 이제 목사님이 되었더라고요. 네.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정말 울림이 많았고 가슴 설레었습니다. 근데 힘든 순간이나 고민이 많을 때 이 노래 항상 듣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도 이 노래를 듣고 출근합니다.
그래서 김종찬이 부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약속의 땅이 네. 제 눈에 펼쳐집니다. 그 갈렙의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을 띄워드리면서 살고 싶은 종갓집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길 중구청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